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더라고요. 네, 거의 뭐 영하 10도 가까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뭐 외근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굉장히 추위에 떨었을 것 같아요. 참, 이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 ESG 뉴스 브리핑 들어갑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카카오예요. 사실은 제 채널이 친환경을 이제 좀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카카오페이의 상장 이후의 먹튀 사건 아시죠? 그 카카오페이의 경영진들이 그 류영진 대표인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경영진 8명이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다음에 한 달여 만에 모두 8명 모두 전원이 차익 실현에 나섰죠. 그래가지고 약 44만 주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블록딜의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먹튀 논란이 돼가지고 뭐 이 류영진 대표가 그때 이제 그 차익 실현한 금액이 437억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해요. 언론에서 이제 이게 이 뉴스가 이제 밝혀지고 이제 류영준 대표가 이제 사과와 함께 사퇴를 했어요. 10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사퇴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무슨 문제가 불거졌느냐? 이 지배구조, ESG 경영 가운데 이 G, 가버넌스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카카오가 이런 이제 이 류영진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류영진 대표, 이 사퇴한 류영진 대표가 카카오의 공동 대표가 되기로 내정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원래.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 12월 달에 이제 자기 주식을, 그렇게 뭐 24만 주인가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430 몇 억을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카카오페이 주주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주들의 신뢰를 이렇게 저버릴 수가 있느냐. 응? 그래가지고 이제 카카오 주가도 지금 10만 원 이하. 오늘 보니까 9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카카오페이도 뭐 이제 고점 한 20 몇만 원까지 찍다가 지금 주주주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1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카카오페이 주주들은 이미 이제 카카오페이라는 회사에 대한 신뢰가 이제 땅으로 떨어진 거고 카카오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CEO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CEO가 그러니까 이 주주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신뢰에 바탕해서 이 회사를 끌고 나가야 하는데 이 탐욕에 가까운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르면은 스톡옵션으로 받았던 그러한 그 주식을 일부 매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영진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전량 매도한다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확 떨어지니까 이제 주주들의 신뢰가 이제 하락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을 왜 카카오의 공동대표로 내정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으로서는 원래 이제 그 류영진이라는 사람, 이번에 이제 사퇴한 그 카카오페이 대표, 류영준이라는 사람과 여민수라는 이제 사람을 대표로 앉혀가지고 공동대표 체제로 이제 세대 교체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40대 후반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결국 이제 사퇴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 뉴스가 전해졌어요. 미래 먹거리 사업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젊은 리더십 또는 이 개발자 출신의 이러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 개편을 단행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 지배구조, 이 CEO들의 이제 리스크, CEO의 그러한 그 윤리적인 그 도덕성,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험이 나타난 거예요. 리스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오늘 나온 뉴스들은 다 지금 ESG 경영을 고려한 개편이 앞으로 단행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ESG 경영이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다가 이제 이 그 경영자의 그 도덕적 해이
또는 그 경영자, CEO의 리스크, 특히 그 탐욕스러움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이 주주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하락을 하니까 이게 지금 가버넌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지배구조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개발자 중심, 뭐 젊은 리더십 이런 것만 가지고 CEO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이제 목소리가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지금 외부적으로도 나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이제 회사 안팎에서는 이제 책임론이 불거지는 거예요. 결국은 카카오가 ESG 경영을 재정립해야 한다. 특히 G, 이 가버넌스, 즉 CEO의 리스크를 어떻게 앞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CEO를 앉혀야 한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상장해서 이제 결국은 이 블록들로 팔아먹은 그 시세 차익을 한 그 내용 말고도요. 이 카카오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계속 이 카카오가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도 지금 계속 이게 뭔가 마찰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비인간적인 인사평가 시스템을 지적하는 직원들의 이 블라인드 앱을 통한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고 해요. 야,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카카오 노조들이 이때 이제 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이번에 이 카카오페이의 먹튀 사건을 이제 계기로 해서 그 카카오페이식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카오페이 주주들 또는 카카오 주주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 지금 카카오가 이 이제 모든 부서와 기능을 쪼개가지고 쪼개기식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다라고 또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야, 이게 뭐 이 가버넌스, ESG 가운데 E를 중심으로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카카오가 ESG 경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니까 이게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닌 G, 가버넌스, 특히 이 윤리적 경영, 특히 CEO의 이 탐욕이 문제가 돼서 이러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고서 그래, 이것도 한번 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CJ 제일제당이에요. 이번에 그 CJ 제일제당의 대표적인 상품이 뭐죠? 햇반이죠, 햇반. 저도 굉장히 그 현미 햇반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이제 CJ가 햇반 용기를 직접적으로 재활용을 하려고 지금 나섰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소비자가 일단은 사용한 그 햇반 용기 있죠. 그 플라스틱, 하얀색 플라스틱 용기. 그것을 앞으로 CJ가 직접 수거를 해가는, 그래서 이제 지구를 위한 우리의 용기라는 캠페인을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당 캠페인은요, CJ 제일제당의 자사몰인 CJ 더 마켓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햇반과 수거 박스가 함께 담긴 기획 세트를 구입한 다음에 사용한 햇반 용기 20개 이상을 담아서 돌려보내면은 택배사 CJ 대한통을 통해서 회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거 박스에 있는 QR코드만 찍어가지고 신청한 다음에 집 앞에 두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용기가 회수될 때마다 CJ 1포인트 1000점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네.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수거가 된 햇반 용기는 이제 지역 자활센터로 보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번 세척 과정을 거친 다음에 새로운 원료화 작업을 통해서 이제 명절 선물 세트, 뭐 트레이 등등으로 재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요, 농심이에요. 농심이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걸 확대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무파마 같은 그런 라면, 이제 제가 그 예시로 보여주는 이 무파마에 이렇게 뭐라 하지, 이런 걸 뭐 묶음 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묶음 포장에 앞면은 이렇게 이제 인쇄를 하고 뒷면은 인쇄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간 인쇄용 잉크 사용량이 5톤 이상이 절감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밴드 포장 방식으로 하면은 10톤의 플라스틱 필름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좀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잉크 사용량도 줄이고 또 이제 재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자원 순환을 촉진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정책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새롭게 이 전환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자, 네 번째 뉴스는요. LG화학이에요. LG화학이 이번에 이제 뭐 오늘 보니까 뉴스가 이제 거의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구미시 있죠. 구미시 이제 뭐 국가 산단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구미시에 5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세계 최대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LG화학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 배터리 소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구미시와 손잡고 이 단일 공장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 건설에 나선다고 해요. 이것을 위해서 5천억 원을 일단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 50만 대가 쓸 수 있는 물량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경북 그 구미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구미형 일자리 모델이 적용되는 구미 양극재 공장의 착공식을 열었다고 해요.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참여하고 뭐 청와대 이제 인사진도 여기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뉴스는요. 한화에너지예요. 한화에너지가 여수와 군산에 국가산업단지, 그러니까 이제 산단이라고 하는데 거기 내에 있는 석탄 화력 열병합 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 즉 LNG 열병합 발전소로 전환시키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에는 수천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한화에너지에 뭐 이렇게 수천억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지금 이 하나그룹의 오너 일가의 3세. 그러니까 이제 뭐죠? 그 하나그룹 사장님이 김승호 아니 누구죠?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 하나그룹 회장의 손잡벌 되죠. 그 손잡벌 되는 그 분들이 이 하나에너지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 계열사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ESG 경영을 강화시키자라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 여수 산단, 이 군산 산단에 있는 그 열병합 발전소는 이제 석탄 화력으로 떼서 이 열과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력을 생산하면은 인근 사업장에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전력을 한국 전력에 판매하거나 이러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운영 중인 그 보일러가 순환 유동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연료가 석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이 탄소세를 물어야 하는 그 이제 뭐라 하죠? 탄소 배출권을 사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이 골치가 아프니까 차라리 그냥 이번에 좀 대규모 돈을 투자를 해서 LNG로 전환을 시키자. 그래서 이제 석탄 사용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좀 친환경적인 액화천연가스 쪽으로 이 공장 설비를 바꾸자라고 지금 그렇게 그 새로운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공장으로의 설비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결국은 ESG 경영 차원에서 특히 이 환경 부분에 있어서 이 이산화탄소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LNG로의 열병합 발전소를 이제 전환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정책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뉴스는요. 잘 모르실 거예요. 이 회사는 솔라플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태양광 EPC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에서 RE100 가입을 하기 위한 무료 컨설팅을 기업들에게 실시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서 RE100이라는 것은 그 Renewable Energy 100%. 이게 이런 이제 해외 유럽에서 특히 나온 그 하나의 재생에너지를 2050년까지 100%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그 기업들의
이제 모여가지고 만든 그 하나의 연합체예요. 근데 이제 이 알리100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2050년까지 무조건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거를 100%. 그러니까 태양광 아니면은 풍력, 뭐 수소 등등 해가지고 이 석탄,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전력 에너지를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전환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솔라플레이가 바로 이 태양광을 특히 이제 EPC를 제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알리100 이제 굉장히 이게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글로벌 수준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명망이 있고 좀 브랜드가 알려졌다 하면은 알리100에 참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인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이제 뭐 SK나 뭐 삼성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LG, 삼성 이제 이렇게 대기업들이 조금 들어가 있지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아직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솔라플레이가 이제 무료로 컨설팅을 통해서 이 알리100이라는 이 기업 연합체에 가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행 수단 방법이라던가 구체적인 절차라던가 이제 기업 브랜딩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라플레이의 관계자에 의하면 기업에서 알리100을 도입하면은 ESG 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지가 있다. 라는 그 의사를 밝힌 거기 때문에 이미 이 기업 브랜딩에서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연간 지출해야 할 이 세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알리100에 가입하는 게 좋다. 그래서 원활한 이러한 좀 이렇게 가입 수순을 밟을 수 있도록 이제 태양광 발전소 EPC 전문 기업인 솔라플레이가 컨설팅을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이거는 좀 훈훈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로 이어서 브랜드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SG 브랜드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브랜드예요. 네, 자, 그럼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